자, 유튜브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푸틴 대통령 당선 시 푸틴과 김정은, 그리고 왜 느닷없이 김정은을 방북하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베트남으로 갔는가, 그 영상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썸네일에 푸틴은 왜 김정은을 찍고 베트남으로 가는가, 이거는 언론에서 아무도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안 하는데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이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제 생각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유명한 역사학자라든가 정치학자가 아니지만 세상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왜 푸틴하고 러시아 젤렌스키와의 전쟁이 터졌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주당 1억 원짜리의 이 세계 통화와의 전쟁의 희생양이, 그 대상자가 러시아 푸틴이 되게 된 것이고요. 그 장본인은 바로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유착관계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여기 썸네일처럼, 자, 여기 썸네일처럼, 자, 모두 세상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고, 다른 채널로 넘어가네요. 썸네일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모두 재생으로 해서 눌러보면 썸네일이 약간 좀 크게 나오거든요. 아유, 여기 나오네. 주당 1억 원짜리 세계 단일 통화, 뭐 작게 나오네. 그래도 자, 우파, 미국 우파, 미국 좌파 이렇게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여기 또 뭐라, 몽골, 자, 요렇게 동맹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오늘 이제 이 푸틴이 대한민국에다가 무슨 메시지를 보냈는가,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틴 방북 무마양으로 러시아 한국에다가 러브콜을 보냈다. 그 속내가 무엇인가? 방북 무마용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요. 한국에 이미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미 다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아프리카 최근에 방문했죠. 자, 여기 보시면 윤석열 중앙 3개골 해가지고, 자, 여기 아프리카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 성과 아프리카 48개국 정상회의 해가지고 아프리카 방문했잖아요. 아프리카. 자, 윤석열 대통령 중앙아시아 상고 방문 마무리 수준. 자, 아프리카 방문. 자, 이게 불과 2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며칠 전에 방송으로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푸틴은 아프리카까지 넘어갑니다. 여기 썸네일에 보면 미국 우파, 러시아, 북한, 일본, 몽골, 아프리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아프리카 나오죠? 미국 우파가 지원하는 나라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자, 미국 우파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러시아, 북한, 일본, 몽골,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일부가 어디가 될 것이다? 자, 베트남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이 영상물 보면서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자,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중국하고 인도하고는 앙숙이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이렇게 막 적대 국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중국이 인도를 갖다가 무시를 못하는 이유가, 인도 총리가 시진핑이하고 적대적인 관계, 이 숙명적인 관계, 항상 브릭스에는 나타나고 있지만
인도를 무시를 못하고 인도도 시진핑이 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앞으로 G1이 중국이 될 것이고 G2가 인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듯이 인도하고 중국하고 그런 관계가 맺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 우파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100%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 주둔군이 이제 북한으로 해가지고 전략적인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전략적인 제휴관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이 개방이 되게 되면 당연하게 미군이 위로 나중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 접경 지역에 이거는 앞으로 뭐 먼 훗날 얘기지만 급속도로 그런 밑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수시로 정권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미국, 중국 해가지고 양다리 작전으로 가니까 앞으로 20년, 30년 동안에 전략적으로 동맹관계가 되어 이 피보다 끈적끈적한 돈이 엮여 있는 이런 나라가 바로 이 공산주의 국가 김정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몽골, 러시아, 몽골, 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천연가스관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자, 러시아는 뭐 일본까지 뭐 천연가스관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당장은 모르지만, 뭐 가깝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그냥 배 한 척 띄우면은 그냥 수시로 천연가스를 무제한으로 싸게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일본이 여태까지는 러일 전쟁으로 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았지만 지금 이 유로연합이 단합이 되면서 나토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까지 터졌는데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는 전쟁 중이었어도 유로연합에 가스관을 공급을 했지만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마다 가스관을 갑자기 막 차단시키면서 압력 넣고 그러니까 이 나토 연합이 지금 우파가 득세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영상물에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파 득세, 우파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이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우파가 득세했다고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영상물에다가 지금 연재로 지금 계속 올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느닷없이 저 먼 끝에 있는 아프리카 이 미개발 국가를 뭐하러 넘어가냐. 여기는 엄청난 자원이 있거든요. 우라늄 뭐 그다음에 뭐 티타늄 뭐 등등등 이 희귀 광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이가 아직 연결을 못 시킨 데가 바로 이 아프리카예요. 자, 이렇게 지도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중국하고 여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리를 멉니다. 1대1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중동 아랍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아프리카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공격한 데가 바로 어디다? 자, 여기 보시면 브라질, 자, 미국, 멕시코. 그래서 여기, 자, 여기에 지금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텍사스. 자, 이 텍사스, 이 제조기업이 미국의 이 우파, 이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지금 대거 이주를 한 이유가 바로 이 멕시코의 싼 노동력, 인건비,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 브릭스 하면 어디입니까? 자, 브라질 들어가잖아. 브릭스의, 자, 앞에 B자가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이 바로 건너편에 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래서 미국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우파가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이 상황이 바로 여기 위에 이제 유로연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벌어질 일이죠. 여기 가스관 아마 가스 안 줄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완전하게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파가 지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파가 지금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게 세계 화폐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 유로연합에 국민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생활이 얼마나 궁핍해졌습니까? 옛날에 그 잘 살던 나라들이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자, 월세가 너무 올라서 길바닥에 나앉는 이 난민촌들이 이 유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중국에 가스관 공급 들어가는 거 이거 하고 대한민국,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스관이 만들어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로 베트남은 어디입니까? 베트남은 여기서 그냥 배 띄워가지고 여기서 배 띄워가지고 바로 일리 오면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산업발전을 이루는 가장 근본인 이 천연가스를 무제한으로 엄청나게 세일을 해가지고 아마 집중적으로 보내주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푸틴이 김정은이를 만나고 바로 찍고 앉아가지고 하루 만에 여기를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여기는 지금 중국 1대1로 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스관이 연결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근데 배로 여기에서 그냥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냥 바로 넘어오면 되거든요. 바로. 일본으로 바로 넘어가고. 자, 이런 어마어마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어디를 넘어갔다? 바로 여기 아프리카를 넘어간 겁니다. 여기 보잖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대한민국 외교 수준이 달라졌다. 여기 아프리카 48개국 초청 해가지고 여기 지금 넘어간 거예요. 여기. 왜 느닷없이 앉아가지고 아프리카 갔겠어요? 미리 다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움직이는 데는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미리 다 위에서 소스가 내려오고 그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넘어간 거고요. 자, 푸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푸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이 앉아가지고 작년 1년 내내 그 다음에 2년 3년 동안에 앉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흑자를 냈잖아요. 뭐로? 이 국방 무기로 무기 수출로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이 흑자를 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쟁 물자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유럽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자,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 여기, 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공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만약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얼마 전에 푸틴이 몇 년 전에 앉아서 대한민국에다 경고장 날린 거 아닙니까? 경고장 날렸는데 대한민국에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직접적으로 공급을 한 게 아니라 유럽 쪽에 각 나라마다 이걸 다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결과론으로는 이 자금이, 이 전쟁 무기가 일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건 사실인데, 푸틴 대통령이 우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자, 언제예요? 자, 여기 6월 12일 날 뭐라고 했어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비우호 국가로 지정을 했던 푸틴이 한국을 최근 관계 개선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이게 이번 달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주목할 이야기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끝나는 대로 아주 빨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신호를 푸틴 대통령이 보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 언급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한민국한테 감사하게 생각한다. 왜? 무기를 우회적으로 그나마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다가 수출한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보낸 자리에 대해서 너와 나의 푸틴과 윤석열 그리고 러시아하고 한국의 이 관계가 혐오적으로 바뀌지 않게끔 한국 정부에서 적절하게
딱 까놓고 앉아가지고, 물론 대한민국도 돈 벌어야죠. 너희들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어? 이 방산 무기로 어마어마한 흑자를 냈잖아요. 지난 3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줄게. 라는 제스처를 보낸 거예요. 분쟁 지역에 대해서 한국이 어떠한 무기도 공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공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무기 다 어디로 갔어요? 그죠? 다 이 유로연합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거기에서 일부 이렇게 한 다리 찍고 전쟁 미사일이 러시아를 공격했지만 직접적으로 적대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행동을 안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니 이제 우리 다음을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한국이 파트너십 궤도를 복귀하게 될지는 한국에 달려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느닷없이 아프리카를 넘어갔습니다. 자,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거를 알기 시작을 미리 해야 하다못해 대통령 테마 주식을 잡아도 차기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차기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보수가 될 것인가 좌파가 될 것인가 이거를 알면 미리 감을 잡으면 대선 테마주 1000%를 먹을 수 있는 이거를 발빠르게 여러분들이 미리 제일 쌀 때 주식을 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이런 일이 다 이런 일이 바로 세계 단일 통화 세계 단일 통화가 아니라 세계 통화 이 디지털 통화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통화는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이 패권 싸움, 전쟁, 그리고 종교전쟁, 이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종교전쟁 굉장히 무시를 못하죠. 유럽연합이라는 나라는, 나토 연합이라는 나라는 지난 반만년 역사 동안 항상 종교로 전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종교로 전쟁이 이어지는 데는 항상 돈이 따라붙었고 그 돈을 댄 자금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핵심은 로스차일드고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금 두 개의 파로 나눠져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전쟁에 자금을 댔었던 에드르몽이라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가장 큰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이 독재 국가들한테 이 자금 세탁을 하고 지하 자금 어마어마한 이 지하 자금을 유치를 했고 그거 갖고 반만년 100년 역사 동안 200년 동안 앉아가지고 사업을 해왔던 에드몽 로스차일드 가문의 목줄을 지금 친 거거든요. 왜? 그 자금을 끊어버리는 작업을 지금 나토 연합이 하고 있으니 이 전쟁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로스차일드 가문이 앉아가지고 이 막대한 이 자금, 이 공산주의 국가, 여기 미얀마, 버마, 뭐 키르기스탄 여기 할 것 없이 여기에 지금 여기 슬로바키아 아무튼 벨라루스, 라트비아, 몰도바, 루마니아 자 이런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쿠바 할 것 없이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그 모든 자금이 대통령들의 그 물밑 자금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밥줄인데 그 밥줄을 끊어버리는 작업을 하니 전쟁이 안 터지겠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당하려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 목줄을 치고 있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전 세계 금융망을 다 장악하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목줄을 지금 끊어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금융망을 갖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 통화를 준비를 안 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거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나는 이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다.
하느님한테. 자, 딥스 플랫폼의 생태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주고 열심히 활동해주는 사람한테는 이 주당 1억 원짜리의 코인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